얘기를 해줬었고, 제가 그래서 또 요즘에 복회 사진에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해서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회 사진 촬영에 대한 방법적인 거, 그다음 장비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승만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제주 낭만가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은하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협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남규 이사장님 덕분에 작가협회에 가입도 있고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처럼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김남규 이사장님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저도 오늘 저 앞에 우리 정은희 선배님 사진 보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고 또 저 역시도 복회 사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추장과 해야되게 사진이라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갖고 이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2010년도에 12년도에 마크2 중고하고 2470을 사갖고 사진을 하다가 사진작가협회 발표드리게 됐는데 사진작가협회에 가입하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는 풍경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아주 좋은 사진이라 생각해서 딱 들고 나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우리 선배님들이 그 전에 하도 찍었던 명소에 가서 지금은 안 찍는 장소에 가서 저 나름대로 찍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갖고 괜찮겠지 했는데 반응이 썰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게 추상적인 사진과 이런 회화적인 사진으로 좀 튀고 싶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우리 송정은 선배님이 아까 요 사진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거는 포토샵 한 겁니다. 해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장노출을 놓고 이거 노을 질 때 그 시간에 가서 이 빛들을 잡아내고 나서 이거를 이처럼 뭉개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걸 따라서 만들어보고 그 정도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보시면은 회화적인 사진과 형상 렌즈라고 있는데 우리 김옥희 선배님이 한 며칠 전에 대화하다 보니까 이 회화적인 사진하고 제가 봤던 거 영상을 봐갖고 서로 약간의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육지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좀 특이한 거 찾고 우리 정은희 선배처럼 특이한 사진들을 찾는 게 100년, 200년 된 렌즈를 갖고 형석 렌즈를 하더라고요. 코팅이 안 된 렌즈를 갖고 이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언제냐면 2015년도에 사진을 뵙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때 당시 부터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요거는 일반 렌즈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2016년도에 요거는 감을 표현한 겁니다. 수동으로. 자동 렌즈인데 수동 놓고 포커스 다 죽이고 있고 이거는 2016년도에 똑같습니다. 전구 필라멘트입니다. 필라멘트를 암불을 사용해서 표현해 봤고요. 2017년도 요거는 ICM 손에 흔들리면서 장노출 놓고 찍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 가면은 어딥니까? 에코랜드 가면 기차 타고 가면서 찍었던 겁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전시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만든 것도 같고 조각해낸 것도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중노출입니다. 자, 다중노출 한 4-5장 찍어서 우리 딸내미인데 가운데 세워놓은 사진을 하나 해놓고 이것도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다중노출도 지금의 기존에 있는 다중노출하고 틀리게 포토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24년도에 사진인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한 5장 찍어서 내가 원하는 구도 찍어놓고 합쳐서 이걸 그림 같은 사진, 회화 같은 사진을 제가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찍어갈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은하수도 있지만은 풍경 사진보다 더 좋아하는 사진이고 또 이런 걸 찍다 보니까 매료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언제냐면 비 오는 날 앞에 유리를 대고 거기서 빗방울이 흘러내릴 때 찍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한 장짜리 사진들입니다. 이게 요것도 작년에 제가 은하수 사진 전시할 때 전시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고집하다 보니까 복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복회 사진인데 이게 여수공단 사진에 제가 밖에 나갔다가 한번 찍어본 건데 이 복회 사진을 접하게 된 거는 2019년도에 은하수와 같이 접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SNS를 보다 보니까 전라도에 계신 여기 아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훈 작가님이라고 해서 그분 사진을 보다 보니까 복회가 이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반해서 개인적으로 톡하고 연락을 했죠. 이거 어떤 사진이냐 했더니 이거 복회라는 단어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사진을 보면서 렌즈는 뭐 쓰냐, 어떻게 찍냐, 한 6개월 이상 질기게 물고 늘어진 결과로서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렌즈들이랑 복회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회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복회라는 단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오늘 송정훈 선배님 사진도 보다 보니까 이 복회 사진 많더라고요. 알면서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200mm 내지는 50mm 단렌즈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거 1.4 인물 포커싱을 해서 뒤에 빛이 들어올 때 역광 사진을 찍어보면 그 뒤에 빗방울이 다 맺힙니다. 그런 게 복회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제가 필름 카메라로 펜탑 64으로 광학밥을 한 4년 정도 먹었습니다. 벌이하면서 그때는 그 빛을 이런 빛을 찍고 싶어서 찍을 줄 몰라갖고 선배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6개월 괴롭히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역광 들어올 때 활력수 근처에 가면 문제가 이게 생긴다. 그럼 도드라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빗망울은 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훈 작가님 만나면서 이 복회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회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빗망울이 우리 그 화상이 나오면서 비눗방울처럼 형성되는 걸 가지고 복회라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웃포커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처음 출발한 게 일본에서 출발됐고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어떤 데냐면은 미국에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미국에서 1997년 미국 잡지 실리는 그 마이클 존스터 이런 분이 잡지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복회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밴드에 나왔던 건데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몇 장 올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이 렌즈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렌즈 3개로 가서 다 찍은 겁니다. 원래 렌즈는 4개 있었는데 하나는 입양본에서 지금 잘 그쪽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렌즈에 대해서 이런 사진은 많이 봐보셨을 겁니다. 반사 렌즈라 해서 반사 렌즈로 삼양, 포니카, 켈다, 미롤타 여기서 반사 렌즈들도 보통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망원 렌즈로 해서 뭐 500mm, 600mm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반사 렌즈 특징은 뭐냐면은 렌즈 가운데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큰 게. 그 다음 그 빛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반사시켜서 앞에다가 작은 오목 렌즈에다 보내요. 그걸 이제 우리 카메라 안쪽으로 다시 쏘아줘서 형상을 맺히게 하는데 형상을 맺히는 과정에서 핀이 맞으면 애처럼 사물이 또렷하게 나오고 핀이 안 맞으면 애처럼 도넛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도넛 보케라고도 하는데 반사 렌즈 얘기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요거는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보케 렌즈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쉽게 구해서 내가 저와 같은 이런 렌즈가 없어도 찍을 수 있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게 TT화산 시그마 135mm 요게 지금 보케 렌즈로 해서 홍보도 하고 팔리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망원 렌즈 그 다음 단렌즈인데 밝은 조리개가 밝은 렌즈면은 이런 보케 렌즈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장사하는 건 아니고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T화산은 중국산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보케도 진짜 제가 찍어보진 않았지만 광고 내용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그마 잘 아시죠? 135mm 요즘 보케 렌즈라 해서 팔고 있는데 이게 30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제가 뒤져보니까. 자, 일단은 이 렌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통 보면 2.8 내지는 2.1.4 이처럼 밝은 렌즈가 필요하고요. 모드는 수동 모드를 놔야 됩니다. M 모드, 자동 모드 놓으면 이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촬영할 때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 내가 담고자 하는 사람이든지 꽃이든지 있으면은 멀리 떨어질수록 보케가 이쁘게 나옵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그게 저 렌즈 같은 경우는 찍어봤는데 그래도 잘 나오는데 일반 렌즈로 제가 찍어보니까 그게 조금 형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고 자 그리고 배경은 어떤 배경이 좋냐면은 조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야경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다불빛 여름철에 배 나간 거 있죠. 그런 거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또 빛이 없을 때는 우리 나뭇잎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뭇잎 사이로 아무리 흐린 날이라도 안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은 보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이용하는 중에 나뭇잎들은 활력 쓰면은 좋습니다. 동백 같은 경우 빛을 반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보케가 형성되는 거고 초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이게 아까도 보통 얘기했지만 내가 맞추고자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회화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다 이랬을 때는 아예 뭉개 보는 겁니다. 뭉개면은 사진이 무게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나뭇잎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맞추니까 거리감이 얼마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케가 형성이 되는데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대나무 사진을 찍었는데 아예 뭉개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이쁜 사진. 그리고 야간 촬영할 때 우리 조명에서 이거 야경이나 이런 데 촬영할 때 보통 보면 피사체가 그림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안 나오려면 그 모델분이 가로등 밑이나 이런 데 세워 있으면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후반부에 가면 제가 일본 사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표현, 보케 표현 방법 우리 송정훈 선배님 사진 중에도 있더라고요. 표현님 문표.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로 저 렌즈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검은 철을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자릅니다. 앞에다 대고 촬영을 하면은 하트면 하트에서 쫙 나와요. 불빛이 이처럼 많은 데 가지 않습니까? 하트가 이처럼 많이 뜹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한 몇 년 전부터 그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mm 내지는 50mm 가져서 복회 촬영을 하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흐리게 해서 빛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일반 200mm 갖고 찍어본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사무장님이고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생이 모셔서 우리 저 연꽃 있을 때 찍는 거 제가 뒤에서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2mm 갖고 200mm인데 조리값 4.0 놓고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가 연잎들이 이게 전부 복히 생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mm에서 F값 5. 굳이 2.8 안 놓더라도 이런 형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느 누구나 가서 생각만 하고 오늘 배워서 생각만 하고 찍어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찍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다 남생이 모셔서 촬영한 건데 370mm가 배제는 저거 200mm에다가 400mm를 만들어서 찍어봤습니다. 이게 6.3으로 아예 뭉개는 겁니다. 아예 뭉갠 거고 요거는 퍼싱을 지금 요 연꽃에서 맞춰서 뒤에 나온 것들 짜잔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3.5입니다. 그래서 6.3과 3.5일 때 복회 모양이 이게 더 둥글죠. 개방하면 할수록 이처럼 이쁘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3.5. 이건 아예 뭉근 이 연꽃 자체도 뭉개는 겁니다. 이게 필이 아예 가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6.3인데 땡겨서 370mm로 땡겨서 바로 앞에까지 오게 해서 요 부분을 맞춰놓고 뒤에를 이게 이 복회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00mm 갖고도 내가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이쁜 사진들을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300만원짜리 넘는 시그마에서 나오는 요즘 광고하고 있는 복회 렌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1.4더라고요, 보니까. 1.4에서 조리개 최대 개방해서 인물 사진을 이렇게 놓는데 우리가 복회 사진 렌즈는 200mm 갖고 찍은 것만큼 깨끗하게는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광고용으로 나오는 사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제가 찍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깨끗하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건 아마 처음 드실 겁니다. 혹시나 50mm라 해서 저처럼 렌즈가 오래된 렌즈인데 요거는 뭐 형태가 없고 그냥 뒤에 복회만 나오게 하는 이런 렌즈들도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이게 버블 복회라 해서 요 렌즈가 중국산인데 GTR한 23만원입니다. 요거 지금 중고인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건데 제가 살 때 60만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이거 60만원에 못 사더라고요. 새로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 지금 이게 300만원대 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중국에서가 요거와 똑같은 게 만들어내는 게 이겁니다. 지금 버블 복회라 해서 버블 복회 뜻이 뭐냐면은 요 복회 안에다가 가장자리처럼 짙은 복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회가 두 개로 보인다 해서 버블 복회인데 이거를 인류들도 몰랐는데 요거를 설명하려고 뒤지다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회오리 복회라 해서 75mm 10월 요거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고요. 가격 어디 적어왔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한 43만원 합니다. 75mm인데. 근데 요 두 렌즈가 뭔 렌즈냐면은 우리 일반 카메라에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저기 M41을 꽂아야 됩니다. 수동 렌즈입니다. 나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꽂아놨는데 이게 지금 나사를 이처럼 돌려야 되거든요. 이처럼 돌려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렌즈에다 꽂으려면은 요런 M42 요 체결하는 거를 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요만한 두꺼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용하셔야 되는 렌즈 중에 하나고 이게 수동 렌즈입니다. 요 두 개는. 그래서 복회 렌즈에 조금 관심 있으면은 요거 렌즈 두 개 사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보다 처음 배울 때는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진이 좀 이쁘고 깨끗합니다, 요게. 제가 영상에까지도 지금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요 렌즈 총 4개였는데 지금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양을 보내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트리오 플란이라 해서 이게 100mm짜리입니다. 100mm짜리고 독일 마이어법티사에서 제작된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좀 오래된 겁니다. 안에 렌즈에 먼지도 많이 끼고 해서 일반 사진 찍을 때는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복회 사진만큼은 이게 최고입니다. 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두 번째 게 헬리오스 44M4 러시아 제니트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또 렌즈는 회오리 복회라 해서 이렇게 회오리 치는 모양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렌즈만 먼저 구입을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이거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던 겁니다. 이게 한 10몇만 원에 구입을 했던 건데 서귀포서 이 카메라를 판다 해서 일부러 사러 갔습니다. 이게 같이 나오는 카메라더라고요. 이게 같이 필름 카메라인데. 그래서 그냥 갖고 있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왔는데 이것도 지금 요 헬리오스 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90년 초반까지 만들어냈던 렌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헬리오스 M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종류가 좀 많더라고요. 똑같은 건데도. 그래서 4까지 나오고 여기서 끝났다고 제가 공부한 거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요 렌즈가 1958년부터 92년까지 제작됐던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도 있고 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후의 것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그림이 다 틀립니다. 연도마다 또 제작사마다 다 틀리고요. 그래서 구소련제 있고 러시아제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요 마크 보면서 한번 사시면 오래된 건지 빨리 나온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쿠마인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슈퍼 타쿠마, 일반 타쿠마. 요게 50mm 1.4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55mm 1.8짜리고요. 그래서 요 50mm를 2만 보냈고 지금 요거는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세트로 샀습니다. 제가 펜탁, 아사히 펜탁스라 해서 요 렌즈 살 때 요거까지 같이 판다 하니까 뭐 덤탱이 서서 또 사진도 몇 번 찍어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필름 사진까지 찍어봤는데 요거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거고 50mm 렌즈에서는 지금 복귀 사진 찍는 것 중에는 최고로 알아주는 렌즈 두 종류입니다. 이게.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렌즈가 변형된 것처럼 황색이 보일 겁니다. 이게 토륨이라는 방사능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찍을 때면 이제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디 해놓은 게 아니라 렌즈를 만들 때 그 유리 안에다가 이 토륨 성분을 넣어갖고 이런 노란색이 나오는데 요 노란색 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정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색수차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색수차를 요걸로 없애준다는 게 특성입니다. 근데 색이, 카메라 색이나 뭐 이런 게 사진 찍었을 때 변형되지 않고 그냥 우리 이런 풍경 사진하고 색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조리개를 조이면은 이런 사진 똑같이 나옵니다. 사진도 이쁘고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반 사진 찍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디 가서도 떨어지지 않고 최고로 알아주는 버블 복회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까 중국산 TTR T산 그거는 짝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년도 사진인데 19년도부터 복회를 알기 시작을 해서 20년에 렌즈 구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 나가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찍은 사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놔뒀던 건데 이거 말고도 찍어서 안 나온 사진도 엄청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 나왔다 해서 이거 한 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mm 슈퍼 타쿠마 아까 50mm로 찍은 거고요. 그리고 트리오 플란
지금 아까 봤던 요거를 지금 제가 한번 찍어놨는데 요걸로 찍은 이제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복회 사진, 복회가 없습니다. 복회가 없는데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해서 이 사진으로 전시됐습니다. 피는 여기에 맞췄고요. 이렇게 잘라서 회화적인 사진 분위기 난다 해서 그림이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잘라서 전시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복회를 찍다 봐도 복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들이대면 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궁계중에 가니까 이 복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많이 좋아해서 이런 유형을 좀 처음에는 많이 찍었습니다. 복회를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요것도 트리오 폴라로 찍은 건데, 여기는 사물이 흐리죠. 사물이 흐리면서 복회가 쨍하게 잡혔는데, 먼 거리, 사물도 먼 거리 놓고, 요 초점을 아예 안 맞춘 겁니다. 안 맞춰서 요거까지도 그냥, 요게 낙엽이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찍은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맞춘 겁니다. 맞추고 뒤에 멀리 있는 이게 저희 집 창가에서 찍었는데 이 뒤에가 너무 멀다 보니 자르다 보니까 복회들이 많이 도망가긴 했는데 멀면 멀수록 이런 이쁜 게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약간 특이한 현상이 나올 겁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옛날 렌즈들을 보니까 우리 필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쪼여주고 안 쪼여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런 펜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주위에 보면은 나사가 있습니다. 헬리오스 사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딱 눌러지는 순간 이게 조리가 자동으로 쪼여져요. 1.4에서도 쪼여졌다, 5.6에서도 쪼여졌다니까 촬영 속도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몰랐을 때 사진 찍기가 조금 힘들던데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걸 알다 보니까 그나마 좀 편안하게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잡지에서 찍은 겁니다. 아까 영상에도 알잡지 사진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기 가면 알잡지 햇빛 좋을 때 가면 요 파도랑 여기서 몽돌이다 보니까 물 먹고 난 돌들 있잖아요. 그게 빛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 방파제 뒤에서 사람들 노는 형상들하고 아예 가게 이렇게 찍어본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저 말씀드렸죠. 금계국에서 이게 잘라서. 그러니까 우리 회화적인 사진이라 해서 지금 그 인터넷에 쳐보면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는데 그런 사진 렌즈 그게 보통 6, 70만 원에서 시작해서 고가는 형섭 렌즈라 해서 100, 200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혹해서 막 사고 싶은 욕구는 아직도 있는데 근데 이런 일반적인 우리 200mm 가져서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런 저렴한 복회 렌즈 가져서도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표현하게 나릅니다. 여기다가 시간만 조금 두고 펼친다면은 장노출 사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초창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갯무꽃이라서 트리오플라이라서 이게 요거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버블 복회가 복회 안에 그 다음 또 짙은 요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거에서 내가 찍다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에 따라서 점점 사진에 반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꽃사진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 기능을 놓고 찍은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을 놓으니까 또 다른 사진이 나오고요. 제가 야생화를 이런 걸 많이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뭡니까 컴퓨터인가 뭔가 그 야생화 찍을 때 그게 없어서 가까이서 찍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돼서 이런 복회 렌즈를 가진다면 이런 야생화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낑겨서 찍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앞으로 오면서 뒤에는 빛을 받을 때 이런 포커싱,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먹는 것들이 진짜 이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누가 엄청 잘라낸 거거든요. 잘라내기 전에는 뒤에 빛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자르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찍었던 겁니다. 이게. 자, 이제 50mm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넘어가면서 끝나는 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펜타스 50mm 타쿠마
접니다. 저게 은하수 전시할 때 앞에 메인 화면으로 썼던 건데 거리가 가려지면은 거리가 넓으면 멀수록 복회가 이쁘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50mm로 찍은 건데 은하수 찍을 때 저 이처럼 앉아 있고 다른 카메라로 해서 이거 밤하늘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명이 없고 뭘 없더라도 하늘이 맑은 데 가면은 이처럼 아름다운 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게 은하수입니다. 지금 이게 뒤에 있는 게. 그리고 이처럼 복회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내가 어디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형상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초창기에 찍었던 겁니다. 그 이훈 작가님한테 배워갖고 찍었던 게 자기 꽃입니다. 자기 꽃을 초점을 이 앞에 맞춰서 뒤에는 가게에서 그냥 최대한 거리 나오는 거리에서 찍어서 이것도 약간 짜다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물 사진, 뭐 풍경 사진, 복회만 가져서 찍는 게 아니라 이런 꽃 사진 이처럼 잘라서 찍어보는 것도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라서 이 뒤에 핀 먹는 것까지도 할 줄 몰라서 그냥 이것만 촬영했습니다. 이것만도 이뻐갖고. 자, 요거는 두 개 다 필이 가게 50mm로 찍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100mm 요 치료 플란하고 차이점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 버블 복회가 안 생깁니다. 50mm는. 그냥 복회만 쭉 올라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앞에 사람 인물을 놓고, 바로 앞에 카메라 바로 앞에 놓고, 아예 가게 뭉개습니다. 이거는 멀리, 제 그림 전면.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몽돌 같은 데, 파도 칠 때, 요런 빛이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찍으면은, 요런 형상, 어찌 보면 이렇게 뭐 원형 속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도 나오는데, 요거 복회 사진도 장소가 어떤 거냐, 빛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변화를 주더라고요. 자, 요거는 우리 이오테오 해변 축제할 때 노을빛에 가서 그 해변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뭉개는 겁니다. 뭉개서 바다에 수평선에 있는 배불빛 갖고 복회 사진을 보고, 자, 요거는 우리 같이 촬영을 나갔는데, 제가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으니까 이처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복회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 해갖고 초점 말고 이쪽에다 복회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남다른 사진 되더라고요. 이것도 초창기 찍은 겁니다. 복회도 전혀 없고 한데 쨍하게 맞춰보니까 색이 50mm인데 지금 비싼 렌즈보다 더 이쁘게 나와서 이거는 제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지금 요거는 제가 이때까지는 58mm 찍은 건데 여기 50mm 입양보낸 그놈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심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도 될 수 있고 또 빛을 얼마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으로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복회 렌즈가 아니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뒤에 이런 꽃들이 빛 먹는 게 복회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찍었는데 얼핏 볼 때는 우리가 좀 그냥 일반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희하게 빛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복회 렌즈가 이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빛이 와 닿느냐 그리고 거리가 얼마큼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58mm 제니트 회오리 렌즈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찍은 건데 요 헬리오스 44 갖고는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까 급하게 찍어본 건데 포커스를 맞추면은 요거는 형상이 이렇게 원형으로 회오리 치듯이 올라오는 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전체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반원만 그리고 하는데 요것도 똑같은 날 찍어본 겁니다. 자, 요게 보면은 두 개 그나마 좀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인물 있지만 이렇게 지금 원형돼서 이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전시는 안 해봤는데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같은 데서 찍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전시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 사진입니다. 전시했던 사진은 아니고요. 이걸 보시면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추니까 위에 이게 단풍나무가 전부 다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의외로 보니까 찍다 보니까 매력을 많이 느끼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복귀 사진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시키면 이처럼 동그라지고 조리개 쪼이면 쪼일수록 8각, 6각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각을 이룹니다. 조리개 색깔은 뭐야? 그래서 나중에 조리개 8 이상 가가면 복회가 안 나옵니다. 우리 일반 사진하고 똑같이 그냥 쨍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을 내가 우연찮게 이게 처음 찍었던 영상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는 요거 찍어난 다음에 주상절리대 거기 놀러 갔다가 견문구가 있어서 이 사진을 한참 찍다가 영상이나 한번 찍어볼까 해서 그냥 창밖대구에서 영상을 돌렸는데 의외로 이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회 렌즈만 갖고 찍으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mm든 뭐든 아니면 50mm든 가서 바로 앞에 꽃에다가 맞추고 뒤에 이런 빛이 올라옵니다. 이게 거의 어찌 보면 측광 내지는 역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한번 모니터 눈으로 보지 말고 뷰파인더를 켜서 한번 보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영상도 한번 찍어보면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100mm 갖고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복회가 좀 이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찍고 싶어 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복회 렌즈 갖고 지금 시범으로 한 몇 년을 찍어봤는데 한 3년 찍어봤는데 실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니까 1.4 놓고 요걸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겠습니까? 조리개 개방 1.4 감도는 50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몰라서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조리개 개방 다 했는데 불꽃이 얼마나 셉니까? 화려하고 ND 필터 64로면 됩니다. ND 필터 64 놓고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번 찍어보고 경험을 한 건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불꽃 사진을 찍고 싶은데도 이게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불꽃 떠트려주는 데도 없고 가서 이거 맞추다 보면 불꽃 끝나서 한 몇 장 누르지도 못하고 이처럼 건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 100mm로 찍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게 처음 찍어본 겁니다. 청산 일출제 할 때 가서. 이거는 50mm로 찍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처럼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틀리게 나올 수 있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요거는 삼양 불꽃 할 때 원당봉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원당봉에서 찍어봤는데, 모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일본이 복귀 사진이 진짜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앞서갑니다. 제가 일본 사진도 많이 보는데 일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복귀 사진 찍는 분들이 불꽃 사진을 갖고 복귀 사진 영상을 찍은 걸 보고 꼭 나갔고 이 사진도 나도 찍어봐야지 하면서 불꽃 찍는 데는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저도 시간도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산 일출제 할 때 가서 찍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삼양 해변에서 축제할 때 찍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성산포에서 찍은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나 이거 성산이 아니고 삼양인데 요거는 원당포 쪽에서 찍은 거고요. 삼양 삼포 요거는 삼양 삼덕에서 찍은 겁니다. 해수욕장 축제할 때. 근데 제가 원하는 불꽃은 요 불꽃입니다. 여기다가 인물을 아까처럼 딱 세워놓고 찍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근데 모델도 못 보고, 시간도 없고, 찍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불꽃이가 한번 터뜨려줄 때 한 4-5장 만지면 잘 번져지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삼양. 그러니까 시간 차이에 따라서 불꽃 모양도 틀리죠. 이런 목회. 그리고 어저께 우리 여기 촬영 오셨던 분들은 알지만은,
그 천막, 수막, 그 다음 멀티 끝나고 이사장님이 요 불꽃도 네가 해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렌즈 갖고 카메라에 있는데 복회 사진 찍었거든요. 저뭐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바로 앞에서 찍어도. 그것도 오늘 보니까 좀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렌즈 64 정도 꽂고 조리개 최대 개방시키고 찍어보니까 보통 요거는 처음에는 몰라서 3초 이상을 하셨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이게. 근데 3초 이내 찍었을 때 이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멀티 발광이나 수막공조 이거 찍을 때도 어느 정도 사람이 갔을 때 시간을 어떻게 놔야 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틀려지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1초 놀아야지 1초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찍으니까 그게 원하는 동작 나오기 전에 끝나버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불꽃이 얼마큼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냐 이런 게 나오던데 자 여기 제가 안 했던 사진들 중 하나입니다. 일본 사진입니다. 불꽃 나오는 데 가서 조명 비춰줘서 잡은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명 없이 이것도 조명 이런 사진을 보다 보니까 나도 이거 찍고 싶은데 데이터는 하나도 없지. 그래서 몇 번 가서 이것저것 계속 찍다 보니까 아까 같은 불꽃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원래도 이호태우 해변 출제할 때도 불꽃 사진을 엄청 기대했는데 안 했잖아. 안 해보니까 이것도 못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시죠. 일본 거 캡처해온 겁니다. 지금 영상 우리 사무국장님 영상 찍지만은 제가 영상을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렌즈는 지금 저희가 사진도 찍힌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렌즈가 전부 다 자동 렌즈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부른 거 있고 여기 요거 전문으로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샀는데 딱 와보니까 황당하기가 이게 나사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M42라 적혔는데 그 뜻을 몰라가고 그래서 그 뜻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를 결합시키려니까 용어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인터넷 뒤지고 또 이훈 작가님한테 또 다시 전화해서 대체 M42가 뭐냐 하니까 이런 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이게 국내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지금은 팔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안 팔아서 이거 이베이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에서 이런 데서 불렀는데 이런 것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쇠 자동됩니다. 자동 핀 맞아요. 이건 핀 안 맞습니다. 오리지널 수동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문적인 용어를 알아야만이 복회 렌즈를 사서 쓸 수 있고 지금 아까 TT 아산 저 중국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들어가 보시면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것도 다 한 군데서 다 팔고 있더라고요. 내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다 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요즘은 좀 편하게 나오고 있고 내가 찍으려만 하면은 장비 구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찍는 방법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도 요처럼 자리에 서봤고요. 저 나름대로 여기서 보니까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고 후배되시는 분은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이라는 게 하다 보면 우리 송정원 선배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고 이런 쨍한 사진만 찍다 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화적인 거나 추상이나 이런 거를 추구할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아까도 전 시간에도 박혜석 강사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AI 그런 걸 앉아서 공부하듯이 네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고 공부해내면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늦지 않고 이런 걸 충분히 찍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이다 생각이 됐을 때는 그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가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요즘 아닌 게 아니라 지저분 인천 뒤지면은 또 보기도 많이 봐야 되지만은 그런 정보는 무한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옛날보다. 제가 2019년도 했지만 지금 20년, 한 5, 6년 전이다 해서 5,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런 정보를 취득하기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젊지만은 앉아 계신 분들도 최고 젊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돌아서면은 지금보다 더 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 젊은 때 내가 하고 싶은 꿈이나 이런 거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사진, 굳이 뭐 복귀 사진이 아니더라도 뭐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뭐 이런 풍경 사진 그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한번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들을 멋지게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끝나면 이제 밤하늘 이제 사진 찍으러 바로 달려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이제 네. 조금만 사진 아니에요. 요 장면을 어제 우리 RPT 촬영회 하고 조명 드레스 촬영했는데 원래는 요거 해보려고 했습니다. 배경을 모델을 앞에 세우고 배경을 은박지 같은 거를 막 꾸겼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부케 불꽃이 아니어도 부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변승만 대표님한테 해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본인도 연습 중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회를 활용한 모델 촬영에 그것도 나름 재미도 있고 좀 공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꼭 촬영 지도를 부탁드리고 공부 많이 수고해주신 변승만 회원님